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옵니다. 장애진 앵커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3대 지수는 경제가 예상보다는 빠르게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는 올해 낙폭을 모두 회복을 했는데요. 지난 3월 저점 대비 4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5월 실업률이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4월보다는 떨어지고 신규 고용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미국 경제가 저점을 이미 지났고 따라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강한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5월 고용 추세 지수가 46.28을 기록하면서 연속해서 폭락했던 3, 4월에 비해서 반등을 했고요. 던킨 도너츠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재개에 맞춰서 미국 내 직원을 2만 5천 명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다수의 타코벨 같은 경우에도 올 여름 3만 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100%나 낮았던 식당 예약률이 5월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80%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약 20% 정도 반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도 점진적인 이 경제 재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주 등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 2차 확산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내 플로리다와 텍사스 또 캘리포니아 등 다수의 주에서 평균 신규 감염자 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은행에서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대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여러 위험 요인들이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시장에 다가서야 한다는 조언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상승 출발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막판에 오름폭을 더 키웠는데요. 이날 보잉이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1.7% 넘게 올라 27,57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죠. 1.13% 올라 9,92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미끄러지면서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날 올해의 낙폭을 모두 회복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S&P 500 지수. 장 초반에는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막판에 탄력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올라줬습니다. 1.2% 올라 3,23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죠. 상품 시장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지난 밤 사이에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3% 넘는 하락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 사우디가 이번에 감산 합의를 했던 그 이후에는 우리가 감산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유가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지난 주말에 이제 한 달 정도 연장하기로 했던 감산 합의, 이 감산 시점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감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가가 하락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자발적 감산이라는 그 역할은 다 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 감산을 많이 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감산 합의가 다 끝난 이후에는 자신들은 이제 추가적인 감산을 안 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WTI 가격은 3.6% 하락한 38.1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금값은 지난 밤 사이에 상승했습니다. 증시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금값까지 올라간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계속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달러 약세 때문에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지난 밤 사이에도 나왔었죠. 연준이 이 장 막판에 이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서 계속 달러 약세를 가리키게 되고요. 이것은 금값 상승을 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 금값이 지난 밤 사이에는 1.3% 올라서 1,705.2달러에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0.25% 떨어지면서 96.69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고 있던 대중의 압박 카드죠. 위구르 인권법을 빠른 시일 내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란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은 지난달 미 하원과 상원을 대체로 만장일치로 거의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는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장 지역 억류 수용소의 폐쇄와 함께 미국 대통령이 인권 탄압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에게 제재 부과와 비자 취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 전략 폭격기가 연일 이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돌면서 비행을 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가 역시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내정 간섭이라고 지정을 해온 강력하게 반발해온 이 법안이라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서명을 해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얼마나 더 악화가 될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세장을 전망했던 전설적인 헤지 펀드 매니저가 시장 반등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자 결국은 시장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스탠리 드러켄밀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990년대 소로스 펀드를 운영하면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넘는, 1조 2천억 원 넘는 수익을 남겼고 투자자들에게 또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안겨줄 정도로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이랬던 그가 지난 5월 중순에는 시장 하락을 전망했고 그 이후에도 시장이 쉬지 않고 오르자 결국 자신이 틀렸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 12일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5월 12일에는 현재 위험 보상은 내가 지금껏 보아온 가운데 가장 나쁜 수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 그러니까 5월 중순 시점에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결코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약세장을 전망했던 거고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전망한 이후에도 S&P 500 지수는 11%나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지난 밤 사이에 자신이 연준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다면서 연준이 얼마나 많은 레드라인을 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제 이런 전략을 본인이 쓰다 보니까 S&P 500이 최근 40% 급반등하는 동안 본인은 약 3% 정도 수익밖에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준이 지난 밤에도 이 경기 부양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했기 때문에 연준이 뒤를 지켜주는 한 이런 시장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줄면서 렌터카 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최근에 경제 재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미국의 렌터카 업체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들의 주가는 3일 만에 4배 넘게 급등을 한 모습이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최저점으로부터 6배 넘게 올랐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10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렌터카 업체 헤르츠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으로 일으킨 손실을 모두 만회할 만큼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행 수요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츠 글로벌 홀딩스는 지난달 26일에 장중 0.4%가 4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오늘 마감가 기준으로는 5달러 53센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15% 오늘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나 같은 렌터카 업체인데요. 에이비스 버젯도 오늘 2.7% 넘게 오르면서 상당히 렌터카 업체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주식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에서는 이 헤르츠 소유주 계좌가 상당히 많이 늘어 2배 수준까지 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외신에서는 여행객이 다시 나타나면 헤르츠의 사업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파산 신청을 한 회사의 주가 흐름은 완전히 사라지는 흐름을 대체적으로 보여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기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스스로 테슬라가 비싸다고 했지만 투자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밤 사이에 다시 한번 $900를 넘어서서 신고가를 기록한 채 결국 마감이 됐습니다.
종전 최고가는 944.78달러였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 949.92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로 이 테슬라의 주가가 마감이 된 겁니다. 자, 마켓워치에서는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맞물려서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 랠리까지 겹치며 이 테슬라의 주가가 신고가를 달성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만 127%나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365%나 크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뭐 한 1% 오르고 또 4.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크죠. 테슬라의 주가 상승 핵심에는 이 중국 내 모델 3 판매량이 있습니다. 중국 내 모델 3는 지난 5월에 11,000대가 한 달 동안 팔렸는데 지난 4월 팬데믹으로 인해서 4,000대 팔리는데 그친 것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단일 모델 기준으로 한 달에 10,000대 이상 팔리는 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죠. 굉장히 테슬라의 모델 3가 잘 팔렸다는 겁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감세했던 모델 3의 중국 수요에 불이 붙었다면서 중국 내 모델 3가 주가 상승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는 또 올해 중국에서만 테슬라 차량 40만 대가 인도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역시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무서운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고요.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